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막 시세가 이렇게 저렇게 될까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아침에 막 새벽에 일찍 깨셔가지고 아 비트코인 어떻게 됐어 막 이러고 막 냉탕과 온탕을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막 패배감, 좌절감, 아 왜 고점에 못 팔았을까 이러신 분 되게 많으시고, 그린칼라가 지금 조금 돌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또 마음의 안도감을 가지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당분간은 홀딩 전략이 낫지 않나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당분간 그래야 된다고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말씀을 또 드릴 거고, 지금 여러 가지 거래소들이 불장이 온다, 어떤 훈풍이 돌 거에 관해서 알트코인 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준비를 다 하는데, 바이낸스는 뭐 워낙 여태까지 준비를 많이 하고 여태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바이낸스 덱스, 바이낸스 체인, 바이낸스 랩스라든가 뭐 텔레그램 활동도 여러 가지 하고, 아마 다들 아시는 얘기고, 하다못해 폴로니엑스도 제가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비트맥스도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진 거래 같은 거에 관해서는 특화된 거래소가 사실은 비트맥스예요. 볼륨은 적은데 얘네는 마진에 특화된 거래소예요. 마진 비율에 관해서. 근데 중요한 게 여기 보면은 아서 헤이스라는 이분이 이제 여기 코어 펀드면서 CEO인데, 이분하고 루크 마틴이라는 사람이 대담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유튜브에 자료가 올라가 있고 포드캐스트에 자료가 올라가 있는데, 이제 비트맥스가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거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자기네 거래소가 운영이 될 거고, 플랫폼은 어떻게 진화를 시킬 거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어떻게 갈 것 같다. 근데 되게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루크 마틴이 그런 얘기에 관해서 함축해가지고 트윗에 올렸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각종 거래소, 하다못해 쿠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이래저래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걔네 그런 여러 가지, 제가 그게 과일 가게라고 쳤을 때, 슈퍼라고 쳤을 때 리모델링을 끝낸 상태에서 거기다가 코인을 리스트업을 시킨다, 그리고 안 좋은 건 뺀다, 상품 진열을 다시 한다. 자, 봄 시장 다가오는 불장을 대비해서 지금 비트맥스까지 지금 그 반열에 올라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이더리움 차트예요. 근데 이더리움 차트인데 이 사람은 사실 13일날 정도부터 반등이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횡보를 좀 이렇게 쭉 하다가, 근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시간차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말이 결국 맞은 거죠. 어느 정도 하락하면서 횡보를 하다가 지금 살짝 반등이 있는데, 이 사람이 봤을 때는 달러 기준에서 176불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수순대로 만약에 간다면, 그러니까 5200불을 좀 세게, 만약에 5300불, 5400불까지 강하게 넘어준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5200불에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5200불에서 강한 힘으로 반등세가 없다면 결국에는 이번에는 진짜 4800불까지 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라는 거죠. 그 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홀딩 전략이 유효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는 이 차트는 월봉 차트예요. 비트코인 기준 월봉 차트인데,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베어마켓이다, 안 좋다, 뭐 폭락한다라는 얘기 되게 많아요. 근데 폭락할 수도 있어,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이거 월봉 차트를 그렸는데 자기가 봤을 때 이게 소같이 보인대요. 그래서 소하면은 불이잖아요, 영어로 표현하면. 근데 불장이 올 거다라고 자기는 느낀다고. 그래서 장난스러운 표현에 어떤 시장을 바라보는 인사이트에 관해서 이 사람은 좀 긍정적으로 본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월봉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또 주봉으로 보면 틀리고 일봉으로 보면 틀리긴 하지만, 어쨌든 월봉으로 봐서 이 사람은 환산한 거예요. 근데 차트를 못 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근데 어쨌건 지금 불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이 사람은 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한 거고, 이거는 어저께 그저께 정도 되는구나, 그때는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토탈 마켓캡 차트인데, 지금 이 선이 보이시죠? 가로로 지나가는 이 선을 바로 뚫었었는데, 사실 양봉이 쭉 나오면서 이 선을 다시 넘겼어. 그래서 지금 다시 재차 반등 장세가 있는데, 이걸 그린 사람, 이 친구가 봤을 때는 토탈 마켓캡이 여기서 좀 강하게 올라줘야 되는데, 만약 그게 아니면 조금 많이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현금 확보해 놓은 거에서 여기다가 이제 다시 진입한 거 중에
재진입은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지켜보는 관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어쨌건 안도의 한숨을 쉴 구간에는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베리 실버트예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CEO죠. 근데 베리 실버트가 Keep an eye on 젠이라고 해요. 호라이즌 코인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켜보자. 젠 캐시를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이제 베리 실버트가 제대로 한번 젠을 호라이즌 코인을 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밀어주는 이유는 물량 확보도 지가 어느 정도 이미 했으니까 아마 립을 하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성 행사에 관해서도 많이 아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밀리언만큼 지금 펀딩을 받았다. 그래서 되게 기뻐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 이 트윗을 올린 것 같은데, 저도 제가 이걸 언급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시세가 지금 그냥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코인 수가 적어. 예. 코인 수가 되게 적다는 얘기는 만약에 훈풍이 돌고 이벤트성 어떤 그 트레이더가 붙으면 조금 빨리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지켜보시라. 예. 매수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매수하자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 지켜보시는 관심 종목에 그냥 추가 정도만 하시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 차트를 올린 사람도 차트를 요즘에는 자주자주는 올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걸 갑자기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런 지금 대각선 아래로 하방 경직성이 있는 이런 차트 추세선이 나오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런 상승 곡선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근데 이 사람 차트를 되게 잘 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이 지금 하방 경직성 있는 차트가 있었는데 살짝 또 위로 올라갔었어요. 예, 그죠? 근데 보시면은 이런 차트가 있으면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가 이 추세 구간이면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희망의 롤 돌리는 거죠. 그래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번에도 만약에 개인 투자자가 많이 붙지 않았다면 결국에는 세력이 그냥 올려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켜보시면 아마 알 것 같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돈 많이 번 사람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 중에는 환호하거나 이런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그래서 어쨌건 물려 있는 사람이 많이 남아 있는 시장이 지금도 이 시장 아닐까. 신규 투자자가 들어와봐야 뭐 얼마나 들어와 있겠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개인적으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이거는 이제 아논드란이라는 친구인데, 제가 처음에 이 시장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간간히 보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두세 달간에 앞으로 만약에 알트 시즌이 도래가 해서 비트 도미넌스가 30%대로 만약에 하락을 하면, 그때 알트코인은 오히려 도미넌스를 많이 차지했을 거 아니에요. 70% 막, 그러니까 막 60%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정도에는 비트코인으로 다 환전해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이게 지금 베어마켓이라 되게 불안한 장세이긴 하지만 나중 가서 내 알트코인이 막 늘어. 그래서 비트코인 개수가 막 늘어나. 그 비트코인 마켓에서. 그런다고 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지 마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욕심을 덜 부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거를 잘 유지만 하시면 비트코인이 만약에 엄청나게 상승을 할 때 그것만 잘 차시면 지금보다 수익률을 되게 많이 추구하실 수도 있어요. 예, 두세 달 후에는. 예, 그래서 그걸 미리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걸 대비하자. 그리고 이거는 미국의 청소년들이 어디다 주로 돈을 많이 쓰니 그거에 관해서 이제 여론조사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 나온 건데, 음식에 관해서 20%, 그리고 옷 사입는 게 20%, 그리고 뭐 화장품이라든가 개인용품 10%, 그리고 신발이 10%,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딱 보여드린 건 북이나 지금 보면은 책이나 잡지 같은 거에 1%밖에 안 써요. 예. 그래서 야, 미국 청소년들 문제 있다. 제가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우리나라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예. 그래도 먹는 거는 사람이 먹고 입는 건 있고 잘 땐 있어야 되는구나, 기본적으로. 근데 책 산업이나 매거진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구나라고에 관해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트맥스예요. 비트코인 차트인데 보면은 지금 5,100불은 넘었어요. 일단은. 근데 그랬다고 안전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왜 이걸 여기다가 그려서 올렸냐면, 저도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레인지가 되게 좁아. 그러니까 하락을 해도 좁고 상방을 해도 되게 좁아. 이 레인지 안에서 추세가 확실히 나오기 전까지는 위로 팡 튕겨서 올라갈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 중에는 진짜 그러니까 진짜 트레이딩 기술이 뛰어난 사람 말고는 어떻게 대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홀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유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라이트코인 해시레이트 차트예요. 예. 지금 보시면은 해시레이트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정고점을 돌파했어요. 사실은 작년 7월보다 더 올라갔어. 지금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아마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라이트코인 차트도 되게 좋아요. 예, 정배열이 다 돼 있어. 그래서 훈풍이 돌면 아마 되게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또다시. 예. 그리고 해시레이트도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얘기는 가격에 관해서 보통은 반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라이트코인, 제가 라이트코인도 한번 또 말씀도 드렸고, 이거는 에이다예요. 에이다인데 에이다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예,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에이다는 좀 조심하자. 예, 그런 의미에서 제 개인적인 어떤 그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뭐 폭락한다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될진 모르죠. 근데 어쨌건 조금 그렇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건 폴로니엑스인데, 폴로니엑스가 14개나 되는 어떤 그 코인에 관해서 지금 마진 트레이딩에 관해서 페어를 지금 실시를 했다. 예,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캐시부터 해가지고 XRP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총 높은 코인도 있고 시총 낮은 코인도 있는데, 메이드라는 코인이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근데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의아하더라고요. 예. 폴로니엑스가 그렇게 바이낸스에 눌려 있어서 그렇지 그렇게 잡거래소는 아니거든요. 되게 중소 구멍가게는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러니까 언제든지 한 방을 칠 수 있는, 예, 거래소이기도 하고. 근데 어쨌건 메이드가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 마진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여기에 지금 마진에 들어가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예, 지금 투자하셔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다. 근데 SV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비트코인 SV가. 근데 아시겠지만 창펑자오가 SV를 딜리스트 시키겠다. 값어치가 없다. 뭐 크레이그 라이트하고 뭐 어떤 뭐 분쟁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그 글은 잘 안 읽어봤는데, 어쨌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그거 그냥 뭔가 해프닝을 위한 본인들만이 알고 있는 뭔가가 아닐까, 모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건 폴로니엑스도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이거는 한국하고 미국, 그리고 남한하고 북한이 먼저 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북미 회담이 추진될 거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셔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님하고 이제 회담을 하시는데, 보시면은 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트럼프 북의 입장 알려달라 지지, 3차 북미 회담엔 열릴 수 있어, 하노이 이후 비핵화 대화 복원 첫발. 예. 안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또 이런 식으로 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세력이란 사람들은 이미, 저는 모든 거를 다 이미 어느 정도 프레임을 알고 있고 스트림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들은 이 뉴스에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저는 결국엔 된다고 제가 항상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틀린 게 뭐냐면, 그 키를 쥐고 있는 게 사실은 살짝 힘을 실어준 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많이 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너네끼리 해라, 너네끼리 알아서 자발적으로 잘 움직여봐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에서 어느 정도 한국이란 나라한테 어느 정도의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느낌적으로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랑 지금 보시면은 세계 무역기구에서 보시면은 예상 깬 세계 무역기구의 역전극, 모르는 피해 나올 수 있다, 주장 먹혀, WTO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차별 아니다, 1심 지고 2심 이겨, 일본 원칙 없는 판결 반발, 아베 수상청 장관 불러 대책회의. 예.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시겠지만 유럽에다도 관세를 지금 터뜨렸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도 터뜨렸어요. 예, 터뜨릴 거고, 그건 아마 아실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는 제가 봤을 때 아마 호전적으로 할 확률이 높아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러니까 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전 우리나라는 한반도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석유 어떤 이란과 석유의 어떤 그런 문제 같은 경우도, 예. 그래서 석유 값을 걱정하시는 분도 많고 막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게 있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더 좀 약간 호전적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생각해요. 한반도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것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힘의 어떤 그 힘을 실어주는 거에 관해서 알 수 있는데, 세계 무역기구가 웬만하면 예전에는 일본 편을 많이 들어줬어요. 일본이 또 힘이 세. 예. 본인들 엔화가 가지고 있는 파워도 있고 영역이 있으니까. 근데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조금 우위에 설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런 거 하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예. 무참히 이번에 깨졌어요, 일본이. 예. 그래서 그거를 가만히 여러 가지 뉴스들을 잘 보세요. 지금 어떻게 입장이 흘러가나. 예. 그래서 트럼프가 분명히 일본에도 유럽의 관세 때린 거하고 비슷하게 때릴 거예요. 예. 그러면 일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지켜보세요. 예. 그거를 보시면 아마 재미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미국하고 EU 무역 갈등 격화, 미국 관세 위협에 EU 보복 관세로 맞불, 철강 2호 항공사 보조금 분쟁 놓고 관세 전쟁 2라운드 예고. 그래서 미의 차 관세 엄포에 EU 200억 유로 관세 전선 확대 가능성. 예. 미국과 유럽 연합 간 무역 분쟁이 다시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왜 중국하고 왜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작년에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보복 관세, 무역 관세를 엄청나게 터뜨려서 그러니까 중국을 망가뜨릴 거다. 근데 지금 현재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나라들을 오히려 더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리 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다르게 해석한 사람도 되게 많아. 중국을 일부러 키운다. 그 다음에 2020년 가서 그거를 뭐 금융을 붕괴시킨다. 근데 2020년 가서 제가 이건 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올해가 아니라 2020년, 2021년, 2023년으로 갈수록 중국이란 나라의 주식이나 위엔에 관한 거는 조금 더 우상향할 확률이 높아요. 오히려 미국보다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여러 가지가 사실 엮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버들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개인의 견해니까. 근데 지켜보세요. 예. 누구 말이 더 정확성이 뛰어난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주식은 떨어지는데 중국의 주식이 올라.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5년, 6년, 10년 이렇게 만약에 돼. 그럼 그거에 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나중에 한 10년 뒤에 가서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겠죠. 아, 그래도 나중에 연세 더 드셔가지고 나중에 가서 그러겠죠. 일부러 10년 동안 일부러 중국 키워놓은 거야. 미국은 일부러 경제를 망가뜨린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2011년 가서 미국이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하겠죠. 앞으로 10년 후에. 그래서 어쨌건 그런 분들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것도 저는 재밌게 항상 듣고 있고, 돈 풀고 또 풀고 반짝 효과뿐, 지고촌 만성 불황 먹구름, 선진 신흥 경제권 모두 경기 둔화, IMF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낮춰, 미국 금리 인하, 일본은 양적 완화, 선제적 부양 조치에도 효과 불투명, 통화 정책으로는 침체 못 막는다. 6년 전 서머스의 경고 다시 주목.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금리 인하를 했어요.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면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쫓아갈 수밖에 없어.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하면 다른 나라도 자국의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다시 할 수밖에 없어. 22, 그러니까 유로 통화도 마찬가지로 양적 완화를 다시 해. 한국은행도 돈을 다시 찍어내야 돼. 근데 방법이 바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정통적인 캐시 위주의 금융 시스템, 전통적인 은행 위주의 금융 시스템을 고수해서 또다시 양적 완화를 똑같은 방법으로 하잖아요. 이번에 G20에서 라가르드 통제가 회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혁신이 필요하다. 민첩하게. 그리고 다양한 포괄성 관점에서 우리 인류가 나아갈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렇단 얘기는 현존하는 금융 시스템을
그냥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혁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제가 뭐라고 딱 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려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어저께 트윗에서 IMF에서 여론조사 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에 크립토 커런시가 분명히 들어있었어요. 그죠? 그 얘기는 IMF에서 그거를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고, 여론조사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에 몇 가지 캐시도 있었고, 데빗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있었고, 그리고 모바일폰 있었고, 크립토 커런시 있었잖아요. 그럼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일단 그거는 한번 말씀 또 드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G20 글로벌 아래 공포 없을 것, 홍남기 내년 경기 반등 예상. G20 재무장관 세계 경제 하반기 개선 내년 반등 예상. 부총리 자동차 232조 이란 제재 예외 위해와 미와 적극 협의. 홍남기 그분이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글로벌 아래 공포 없을 것, 그리고 세계 경제 하반기 개선, 금리를 인하하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를 뭐가 됐든 해 다시 한번 하긴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양적 완화가 만약에 이번에 우리 현물화폐, 한국은 원화, 미국은 달러, 일본은 엔화, 중국은 위엔화, 다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양적 완화를 해. 그러니까 제가 지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진짜 언발의 오줌 누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냥 불살르는 거죠. 학생이 교과서를 다 그냥 그 난로에다 넣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타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때우겠죠. 네. 근데 결국에는 현물경제, 현물화폐에 관해서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뿐이 없다. 다른 대안이 뭐가 있어요? 금을 쪼개가지고 그거를 페이를 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는 비트코인 직불카드 여러분은 쓰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통해 실제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직불카드나 출시된다. 코인베이스에서 유럽에다가 영국에다가 먼저 이걸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전 유럽에 관해서 실시를 하겠다. 코인베이스가 왜 이런 식으로 움직일까요? 코인베이스는 미국 산하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정부하고 가까운 데예요. 폴로닉스는 금융권하고 가까운 거고,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하고 가까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영국에서 비자 카드에다가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리플 이런 거하고 연동되어 있는 이 카드를 쓴다. 왜 그럴까요? 왜 영국하고 유럽에 또 얘네는 왜 그럴까요? 바이낸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그림이 다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각도로 잘 보시면 이제 확신을 하실 수 있고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졌다고 해도 진짜 막 간담을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야 영원으로 이럴 단계는 지났다는 거죠. 지났어요. 그럴 단계는 애저녁에 지났고 근데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보시면 일본의 소프트뱅크 5조 규모 회사채 발행 계획 발표. 일본 소프트뱅크가 5천억엔 약 5조 원 규모의 채권 발행에 나선다. 엔화 표시 채권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보시면은 리프트사가 이제 상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러니까 소프트뱅크에서 지금 5조 규모의 회사채 발행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채를 지난번에도 했는데 이번에 또 해. 근데 그게 그룹 인수나 아니면 투자 자금 확보를 위해 또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또 사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걸로만 따지면 사람들은 소뱅이 이러다 망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이 지금 손정희가 그리는 그림을 자세히 보시고 잘 뉴스를 찾아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나, 이 짓을 하고 있나. 쿠팡이 적자가 그렇게 많다고 그래서 걔네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고 그래서 넘어갈 것 같으세요? 반드시 1위에 차지해서 아마 다 쓸어버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 빅데이터 작업을 계속해서 정보 취합을 하고 고객들 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공짜로 그냥 퍼주는 거죠. 새벽 배송이 됐든 환불이 됐든 뭐가 됐든.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소뱅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게 우버 상장. 우버 상장이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 근데 알리바바 이후로 역대급이 아마 될 거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예. 일단은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은 몸값이 114조 원 규모의 우버 상장 신청. 세계 최대 차량 공유 업체인 미국 우버가 다음 달 기업 공개 IPO를 앞두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상장 신청서를 11일 날 제출했다. 예. 그래서 114조 원 안팎이 예상된다. 2014년 중국 알리바바 상장 이후 최대다. 예. 이걸 보시고 왜 이게 우리가 투자하는, 예를 들어서 그러실 분이 있어요. 우리가 투자하는 무슨 코인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근데 되게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사실은. 예.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밀접한 코인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가만히 보시면 그렇고 이거는 금값하고 은값이에요. 골드, 실버. 자, 또 어저께 저녁에 오를 것 같이 하다가 마감하면서 또 까졌어. 그래서 골드 값이 1290불, 실버가 15달러, 그러니까 5센트도 아니야. 0.5센트. 예. 그러니까 언제나 제자리예요. 올라봐야 언제나 제자리. 금은값이 오른다? 예. 지금 투자해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그때 가격 있죠. 1600달러인가? 그리고 은 같은 경우는 18불인가 19불인가 되는 것 같은데 그 가격을 못 가잖아요? 그럼 그냥 마이너스예요. 예. 앉은 자리에서 그냥 까지는 거예요. 예. 그건 경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커머스 업계 적지 않고 달린다. 매출 거래액 성장세 지속. 예. 적자가 나도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이미 알거든. 이베이가 바보일 것 같으세요? 쿠팡이 바보일 것 쿠팡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런 사람들이 아마존에서, 미국에 이제 아마존에서 일했던 전에 이사직으로 있었던 그런 직원들도 쿠팡의 수뇌부에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되게 많은데 이 회사 내부에 가보면 머리 노란 외국인들이 더 많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배달하는 사람은 한국인이지만. 근데 손정희가 물론 뭐 전체적인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는 맥을 짚고, 물론 CEO는 한국인이긴 하지만 어떤 사업적인 어떤 조직적인 어떤 움직임으로 봤을 때 아마존이 하는 거랑 거의 유사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위메프 11번가, 티몬, SSG 다 다국적, 어떻게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이에요. 예, 중소규모 기업들 이상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새벽 배송하고 뭐 배송비 막 날리는 거 알면서도 이커머스에 이렇게 힘을 실어줄까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상가에서 상가 얻어가지고 월세 내고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있죠. 물건 떼다 파는 사람들. 그분들은 시간이 더 늦잖아요. 더 시간이 흐르잖아요. 얘네들 지금 적자 보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몇 년 걸릴지 모르겠어요. 전 제가 봤을 때 늦어도 3년 아니에요. 다 아마 파토 날 거예요. 지금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 불경기에 점점 더 장사 아마 힘들 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흘러갈 것 같고, 이거는 전 구글 페이팔 임원이 ICE 자회사 벡트에 합류. 그래서 전에 페이팔 임원이자 구글의 최고 경영자 마이크 블렌디나가 벡트의 최고 상품 책임자 CPO로 합류한다고 밝혔다. 예. 네, 이것도 벡트도 마찬가지예요. 벡트도 이래저래 준비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유능하게 경력을 많이 쌓은 그 인재들을 지금 거금을 들여서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승인에 관해서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적지 않게 아마 시장 파급력이 되게 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ETF도 그렇고 벡트 거래소도 그렇고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준비 작업을, 개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상점을 폐점하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도 하고 뭐 리스트 업 할 거, 그런 코인들도 솎아내고 자금은 어떻게 굴릴까, 조직을 갖추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재열 정비를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리플한테 악재 뉴스야. 제가 그리는 악재 뉴스들이 리플에서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대형 악재가 제발 나왔으면 좋겠어요. 대형 악재가 나와서 패닉셀이 나와야 리플이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근데 패닉셀이 안 나와도 상관없어. 근데 어쨌든 악재 뉴스가 나와야 결국엔 올라가요. 리플도. 예.
이거 보세요. 근데 요 근래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어. 지금 보면은 일본에서 5번째나 되는 큰 은행이 지금 보면은 리플 프로젝트 했던 거에서 캔슬했다. 자기네가 여기 협력해서 움직이는 거에 관해서 캔슬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SBI에서 캔슬했다는 이런 의미는 아니죠. 5번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어쨌건 썩 좋진 못한 거예요. 리플사 의미에서는.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면은 어떨까, 어떤 관점으로 볼진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오히려 저 같은 사람한테는 호재거리로 보이거든요. 역발상으로. 그래서 뭐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어떤지 저는 제가 방송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 잠깐 못 보고 있는데 홀딩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뭐 시세가 오르기를 기다리신 분들, 시간이 흐르면서 4월달이 지나서 뭐 5월, 6월 가서 폭락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상, 여러 가지 뭐 역발상으로 생각하건, 아니면 그 뉴스를 뉴스대로 해석을 하건. 하여튼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조정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간절한 바람이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수억 원에서, 어떤 사람은 수백만 원, 어떤 사람은 수십만 원을 아마 많이 요 며칠간에 아마 잃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잃었을 거고. 근데 암호화폐 시장이 또 호전적으로 돌아가면 진짜 일주일만 해도 다시 올라가요. 금방 그 가격 올라가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거기만 가격 같은 거에만 너무 막 이렇게 집중하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날도 좋은데 그러지 마시고, 뭐 백화점에 가서 뭐 쇼핑도 하시고, 뭐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아니면 뭐 공원에도 가시고, 그런 주말로 보내시는 건 어떨까. 그래서 오늘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좀 그린 컬러가 여기저기 보이지 않을까 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조정이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중요한 뉴스를 오늘 말씀드린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급하게 막 이런저런 뉴스를 찾았는데 뉴스거리가 잘 없더라고요. 많이 없어요. 또 이럴 땐 또 뉴스거리도 괜찮은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